옛날 옛적에 세 딸을 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막내 딸은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자매들은 그녀가 모두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도시로 가서 딸들에게 선물로 무엇을 가져갈지 물었습니다. 언니들은 귀중한 드레스와 장식품을 원했고 어린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홍 장미를 원했습니다. 상인은 사려 깊었지만 그런 꽃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치십시오. 아버지는 장녀들을 위한 선물을 빨리 찾았지만 막내에게는 선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이 만난 장미 한 송이는 이전 장미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가 어디를 보든 그리고 길은 그를 울창한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어둡고 추웠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나타났다. 다가가자 상인은 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거대한 고대성을 보았습니다. 문으로 들어가 보석이 가득한 홀에 들어갔다. 그는 홀 중앙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접시가 없고 모든 접시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인은 주인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시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저항할 수 없었고 테이블에 앉았다. 뱃속에서 먹은 노인은 길을 쳤다. 골목을 따라 운전하던 상인은 전례 없는 아름다움의 장미 덤불을 보고 막내딸의 요청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운전하여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골랐습니다. 동시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포효가 있었고 마치 짐승이나 사람이 아닌 상인 앞에서 땅에서 나온 것처럼 솟아오르지만 일종의 괴물, 끔찍하고 상인이 주인의 환대에 감사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골라서 너무 화가 났다. 그 노인은 무서워서 죽이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범죄로 인해 야수는 딸 중 하나와 결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상인이 죽습니다. 노인은 슬퍼하고 집에 가서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나운 짐승을 위해 그들 중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타고 집으로 갔다. 아이들을 만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들은 어린 딸에게 덤벼들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형편없는 꽃을 주문했고 이제 아버지는 그의 목숨을 지불해야 한다. 미녀는 아버지 대신 기꺼이 짐승에게 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뷰티가 길을 떠났습니다. 말은 재빨리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홀에 들어서 그녀는 훌륭한 와인과 음식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미녀는 야수가 그녀를 먹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먹이를 줍니다. 그녀가 저녁을 먹자마자 포효가 있었고 마치 땅속에서처럼 끔찍하고 털이 많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수는 자신이 자유의지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녀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뷰티에게 말했다. 그래서 괴물도 그녀에게 친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야수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뷰티는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 중 하나에 들어서 그녀는 테이블의 아름다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는 비문을 보았다. 소녀는 결국 괴물이 친절하고 아마도 그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야수는 아름다움을 아주 잘 대했고 그녀의 모든 욕망을 성취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야수에게 그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괴물은 그녀가 자유롭고 원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뷰티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갔다. 그는 딸이 안전하고 건전한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달려와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심지어 여왕처럼 옷을 입는 것을 보았다.
일주일 후 뷰티는 비스트가 잔디밭에 누워 죽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의 잠에서 깨어 급히 돌아와 그를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녀 가성에 다가갔을 때 그녀는 풀 위에서 생명이 없는 야수의 시체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동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름다움은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며 성 전체가 밝은 빛으로 비춰졌고 음악이 어디서나 연주되었습니다. 괴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장 매력적인 왕자가 잔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뷰티에게의 사악한 요정이 자신을 매혹시키고 어린 아름다운 소녀가 그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기를 원할 때까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에게 손을 주었고 그들은 성으로 갔다. 이튿날 미녀와 왕자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 사악한 주문을 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옛날 옛적에 먼 땅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할 시간입니다. 왕은 아들이 진짜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왕은 그녀의 아들이 왕과 왕비의 딸이 아니라 부드럽고 총명하며 우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왕자는 신부를 찾으러 갔다. 며칠간의 여행 끝에 그는 가장 가까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왕은 예에 바르고 잘생긴 왕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공주님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왕자는 그녀가 매우 멍청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와 이야기조차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계속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왕국에서 왕과 왕비는 어린 왕자에게 매료되어 즉시 딸을 만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공주가 식사하고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청년이 인사를 했지만 소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저녁 식사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왕자는 공주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는 이 왕국도 떠났습니다. 왕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그는 적합한 신부를 찾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것에 대해 매우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이 잘못된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동이처럼 비가 내렸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다. 왕자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며 공주를 계속 꿈꾸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왕자가 문을 열었을 때 어린 소녀가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통 비에 젖어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불쌍한 소녀는 이 모든 악천후 속에서 혼자였지만 비에도 그녀는 매우 달콤해 보였다.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고 집안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자는 불쌍한 소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거실로 이끌고 벽난로 앞에 앉혔습니다. 소녀는 그녀가 먼 왕국의 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당했고 그녀의 부모는 2명의 군인과 함께 그녀를 성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폭풍 동안 그들은 길을 잃었고 공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여왕은 이것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런 날씨에 소녀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왕자가 거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여왕이 준 건조하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눈부셔 보였습니다. 왕자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부탁에 그녀가 진짜 공주가 아니라면 그는 소녀와 결혼할 수 없었다. 여왕은 왕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고 손님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왕은 어린 소녀를 위해 준비된 객실로 가서 작은 마른 완두콩을 매트리스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매트리스 6개를 더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곧 소녀는 그녀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공주의 각성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여왕은 그날 밤 어떻게 잤는지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날 밤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비가 오면 밖에서 훨씬 더 잠을 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우 심하게 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치 돌 위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등이 아파요. 이것이 여왕이 기다려온 대답이었다.
그녀는 공주만이 7개의 매트리스 아래 숨겨진 완두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소녀가 진짜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된 왕자는 왕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아들과 공주의 결혼을 행복하게 축복했습니다. 왕자는 소녀에게 왕국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궁전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